이번 대책이 과정을 축소하거나 생략해가지고 속도를 빨리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구역 지정을 조금 더 원활하게 도와줄게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가치평가사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얼마 전 회사 동료하고 대화를 하는데 전혀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친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재건축 아파트를 사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안전진단을 없애준다 그랬다.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가 속도가 빨라지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재건축을 투자하려고 그런다 라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110 대책에서 나온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대책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대책이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재개발 재건축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본격화될 수 있도록 속도는 빠르게 하고 문턱은 낮춰주고 사업성은 제고하고 중단 없는 사업을 지원하겠다. 사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사업 속도 측면에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 이겁니다. 준공 30년이 초과했을 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겠다. 요것 때문에 이제 많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오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일단 핵심을 요약하면 이거죠. 속도 높여줄게, 문턱 낮춰줄게, 사업성 높여줄게, 안 멈추게 도와줄게. 이게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를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라는 것. 재건축 6년이 빨라진다. 75만 채가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되었다. 안전진단이 없어졌네? 안전진단 없으면 되게 빨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워딩을 해석해드리면 이겁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미뤄주겠다는 거지 완전히 없애주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토부 관계자가 이렇게 직접 말했습니다. 안전진단이 완전히 폐지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통과되면 돼요. 현재보다는 확실히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 같다는 기대감은 있지만 이걸 완전히 폐지시켜준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 안전진단이 처음에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자체를 통과하지를 못하면 정비구역 지정도 안 되고 추진위 구성도 안 되고 조합신청도 설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개선하는 거는 뭐냐면 안전진단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추진위 만들어도 돼. 조합 만들어도 돼. 그게 중요한 것이지 안전진단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업계에서는 한 3년에서 6년 정도는 재건축이 빨라질 수 있다고 예측은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럼 그냥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항상 모든 일이 예상대로 순탄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죠.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돈이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안전진단이 사업 시행인가 전에 예상대로 통과되기만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데 일부 재건축 단지는 정말 튼튼해서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단지가 나올 수도 있겠죠. 단지 사업성이 좋다는 이유로 재건축이 통과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 조합 설립도 다 됐고 어느 정도 사업 추진까지 다 됐는데 안전진단 문턱에서 막혀버리면 이런 상상을 혹시 해보셨나요? 근데 충분히 발생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업은 여기서 멈추게 되고 조합의 사업비는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안전진단에서 멈춘다고 사업을 엎을 수는 없으니까요. 최상욱 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공짜 재건축 환상 속에서 1억 조합장만 양산하게 되었다. 조합마다 다르겠지만 재건축 조합장의 연봉만 1억이 넘는 경우가 되게 많고 2억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의 사업비는 조합장의 연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결국에 조합의 사업비가 증가되면은 이 증가된 사업비는 전액 조합원들한테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잘 되면 해피엔딩이지만 안 되면 피눈물인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재건축에 찬성하거나 재건축 단지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항상 리스크를 생각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비 사업의 요건을 완화해 줄게. 그 세 가지가 이겁니다. 재건축의 노후 요건을 완화해 줄 거고요. 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해 줄 거고요. 공유자 동의 요건을 완화해 줄게요. 이겁니다. 재개발 가능 구역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구나.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는 거죠.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는 것과 재개발이 속도를 내서 빠르게 아파트로 변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재개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개발은 입지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더 중요하다.
구역 지정이 되더라도 그 후에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등 축소하거나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대책이 그냥 구역 지정을 조금 더 원활하게 도와줄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재개발 규제 풀어주네? 이러면서 아무 재개발 구역이나 들어가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존에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만 허그 보증 등의 사업비 융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었는데 이거를 당겨주겠다. 조합 설립 인가부터 가능하도록 숨통을 트여주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공사비 갈등 완화, 표준 계약서를 조기 배포하고 신속한 갈등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건데 제가 봤을 땐 애매하긴 합니다. 일단 조합하고 시공사가 공사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체결 전에 세부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공사비 갈등을 사전에 막겠다라는 건데 건설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물어보니까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친구 말로는 아니 왁구가 나오기도 전에 돈 얼마나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 사업이 진행되면서 계획이 계속해서 변경이 되고 이에 따라 사업비도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를 무시하고 처음에 산출 내역서를 기반으로 무조건 맞추라고 하면은 과연 가능할까? 요즘에 공사비가 계속 올라서 처음 계약했던 공사비가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흔치가 않습니다. 공사비 인상은 기정사실이고 얼마를 올릴지에 대해서 조합하고 시공사가 협상을 하는 건데 이번에 잠실 진주에서도 재건축 시공사가 평당 660에서 889만 원으로 인상 요구를 했는데 이게 조합에서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표준 계약서가 권고사항이지 강제가 아니라는 측면도 또 있거든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남기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가 공급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스탠스를 바꾸고 향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전망이 밝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번 정책 때문에 무조건 제재가 떡상하고 당장 제재를 들어가야 되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신중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정부의 스탠스와 규제 완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건 본질 가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매수하려는 그 물건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가? 그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가 지금 여기가 맞는가? 이런 고민을 더 깊게 하고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실거주 목적으로라도 접근을 해야지 무조건 정부의 스탠스가 바뀌었고 정부가 제재를 풀어준다고 하니까 제재가 앞으로 유망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디테일하게 공부하지 않고 들어가면은 피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악용해가지고 막 강의에 활용하고 무조건 지금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만 이거는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니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고정 댓글에 정규반 15기 관련 안내 나와 있으니까 정규반 15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